SNS와 뉴스까지 들끓은 사건, 불륜이 만든 법적 사회적 파장. 법원 앞에 몰린 50여 명의 기자들, 터져나오는 수백 개의 플래시,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도망치는 한 남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이름, SNS에서 하루 10만 개의 댓글이 달린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도 못 간다. 회식이 길어져서.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이 회사 앞에서 20대 여직원과 깊은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죠.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부부 생활과 작은 불화. 서울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민수와 이지영 부부. 결혼 8년 차 겉보기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민수는 직원 500명 규모의 중견 IT 기업 테크솔루션의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 지영은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교사로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만나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엔 정말 달콤했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나누고 퇴근 후엔 함께 요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혼 6년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지영은 담임을 맡으면서 학교 업무에 치여 지쳐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각자 휴대폰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최근 몇 달간 민수의 행동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오후 6시면 집에 오던 그가 8시, 9시, 심지어 11시까지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졌어라고 했지만 야근 수당은 전혀 늘지 않았죠. 더 이상한 것은 휴대폰에 대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잠잘 때도 뒤집어서 놓거나 아예 다른 방에서 충전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전화가 오면 급하게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도 잦아졌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건강도 걱정되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민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경기도 안 좋아서 모든 직원들이 예민한 상태야. 이해해줘.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생활비 벌어야 하는 거 모르냐고. 대화는 항상 민수의 화로 끝났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주말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토요일 오전이면 함께 마트를 가고 일요일엔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는데 이제는 갑자기 생긴 골프 모임,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대학 동기 모임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되었습니다. 골프 언제부터 쳤어? 예전엔 관심도 없었잖아.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요즘 모든 거래가 골프장에서 이뤄진다고. 지영은 혼자서 빨래를 개고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혼자 봤죠. 민수에게 같이 보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심 정황 발견. 운명의 그날은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지영은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늦어져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오후 7시에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민수에게 저녁 먼저 드세요라는 연락을 하려고 그의 회사가 있는 테헤란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지영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작은 카페 블루문 앞에서 민수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포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뒤에서 클렉슨 소리가 요란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수가 자주 언급하던 신입사원 박수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입사한 25세의 예쁘고 활발한 여자로 민수는 종종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팀에 수진이라는 신입이 왔는데 정말 일을 잘해.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라며 자주 언급했었죠. 처음엔 후배를 예뻐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영은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선글라스를 쓴 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평소 지영에게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뭔가 말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15분 정도 지켜본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손을 잡고 카페에서 나와 근처 그랜드 호텔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아는 그 호텔은 하룻밤 숙박비가 3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었죠. 지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14년간의 인연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구토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속 혼란. 그날 밤 10시 30분 민수는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셔츠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평소보다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져서 늦었어. 고생했지? 저녁 먹었어?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아무 일 없는 척 고생했어요. 저녁은 혼자 먹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TV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죠. 화장실에 들어간 지영은 거울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나? 혹시 비슷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분명히 민수였어. 그리고 수진이도.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8년간 믿어온 남편 함께 꿈꿔온 미래, 아이 계획, 새 집 마련 계획,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요즘 너무 무관심했나? 아니면 내가 예전만큼 예쁘지 않아서? 자책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지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3교시 수학 수업 중에 멍하니 칠판을 보고 서 있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문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외쳐야 정신을 차릴 정도였죠. 점심시간에는 동료 교사 김 선생님이 지영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할 정도로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민수 옆에 누워있으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죠. 주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지영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죠.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병원 가볼까?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다음 주엔 일찍 와서 같이 영화 보자.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게. 뭐 먹고 싶어? 그 모습이 지영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가? 일요일 저녁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지영은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영이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농염한 냄새였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륜 증거 확보 및 은밀한 조사. 일주일의 혼란과 고통 후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감정에만 휩쓸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지영은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민수의 모든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해서 민수의 퇴근 시간, 주말 외출 일정, 전화를 받는 패턴, 심지어 샤워 후 기분 상태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3월 23일 8시 30분 퇴근, 기분 좋아 보임, 새 셔츠 착용. 3월 24일 6시 퇴근, 평상시와 같음. 3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외출 골프 모임, 오후 8시 귀가, 매우 기분 좋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특히 늦거나 외출이 잦았죠. 결정적인 기회는 3월 28일 목요일 밤에 왔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수질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점심때도 봐요. 사랑해요, 오빠.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였습니다. 샤워하는 소리를 확인한 후 민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민수 생일.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시도 지영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결혼 기념일 507. 성공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휴대폰 패스워드는 아직 결혼 기념일로 해놨다니.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수진와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지영의 몸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3월 27일. 민수 여보, 오늘 와이프가 좀 이상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수진 걱정 마요, 오빠. 조심하면 돼요. 저희 조심스럽게 만나요. 민수 그래도 불안해. 혹시 들켰나? 수진 설마요. 오빠가 너무 걱정 많이 해요.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민수 정리라니? 수진 오빠가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민수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수진 저는 이미 다 각오했어요. 사랑해요 진짜로. 민수 나도 사랑해. 우리 빨리 같이 살자.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월 15일 화이트데이 다음 날. 수진 어제 선물 고마워요. 목걸이 너무 예뻐요. 민수 우리 수진이가 예뻐서 더 예뻐 보이는 거야. 수진 근데 100만 원짜리 목걸이라고 하셨는데. 부담 안 돼요? 민수네 여자한테 뭐가 부담이야. 더 비싼 것도 사주고 싶어. 지영은 기억했습니다. 화이트데이에 민수는 지영에게 편의점에서 산 5천 원짜리 초콜릿을 줬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검소하게 살자면서요.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제주도 여행 사진들, 강원도 스키장 사진들. 지영이 야근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출장 간다고 했던 주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년 12월 지영의 생일날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갑작스런 야근 때문에 생일 축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다음 주로 미뤘었는데 실제로는 수진과 부산 여행을 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진들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었지만 증거 확보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죠. 40분간의 증거 수집 후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척했습니다. 뭐 봐?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뉴스요. 지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7개월간 나를 속여왔으면서 증거 공개와 함께 시작된 사회적 파장. 2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지영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0여 개, 사진 50여 장, 그리고 그들의 만남 패턴까지.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지영은 먼저 대학교 때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정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남구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3시간 동안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정미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민수가? 그렇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하지만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런 게 XX. 지영아,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야. 7개월간 조직적으로 속인 거라고. 그 다음 날 지영은 친정 부모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살고 계신 부모님 집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죠. 아버지는 평생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XX가 우리 딸을 뭘로 보고. 당장 이혼해. 위자료도 제대로 받아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은 4월 6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수가 또다시 대학 동기들과 골프 모임이 있다며 골프백을 챙기고 외출하려 할 때였죠. 지영이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와 재미있게 골프 치고 오세요. 민수는 현관문에 손을 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죠. 뭐,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골프를 왜 쳐? 지영은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캡처한 대화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3분, 내일 골프장에서 만나요. 이번 홀 근처 벤치에서 12시에 이 메시지 말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골프백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렸습니다. 그건 7개월간의 대화 내용이 여기다 있어요. 제주도 여행, 부산 여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5분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3월 14일부터요. 테헤랄로 블루문 카페에서 목격했어요. 그 이후로 2주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요. 그날 밤 집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단순한 실수였다, 마가 쉬었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신이 나갔나 봐. 수진이와는 완전히 끝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7개월을 매일매일 거짓말로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법적 대응 결심 및 변호사 상담. 다음 주 월요일 지영은 서초동에 위치한 유명한 가정법 전문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연예인들의 이혼 소송을 여러 차례 담당한 것으로 유명했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준비해온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들, 호텔 영수증 사진, 여행 사진들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죠. 김 변호사는 40분간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특히 7개월간의 지속적인 불륜 관계, 금전적 지원 내역, 그리고 배우자를 속인 허위 해명들까지 완벽한 증거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연봉과 불륜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대방 여성에게도 별도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형성된 모든 재산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요. 다만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지출한 비용들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가정경제에 허위 보고를 하면서까지 불륜 상대에게 고액을 지출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100만 원짜리 목걸이, 제주도 여행비, 호텔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지영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7개월간 민수가 수진에게 지출한 돈은 대략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매월 데이트 비용 50만 원, 선물비 150만 원, 여행비 250만 원, 호텔비 350만 원.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건들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증거가 명확하고 상황이 충격적일 때는 더욱 그렇죠.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소송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거나 누군가 SNS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지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일이 공개되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지영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남편 김민수와 제3자 박수진 2명이었죠. 소송 절차와 증거 제출. 소장이 접수된 지 3일 후 민수에게 법원의 소장 부본이 도달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우편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영에게 매달렸습니다. 지영아,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정말 후회하고 있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나는 끝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어요? 7개월 동안 매일같이 거짓말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수진이도 이미 정리했어. 완전히 끝냈다고. 앞으로는 절대 연락도 안 할 거야. 하지만 지영은 냉정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태고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한편 박수진도 소장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25세의 신입사원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나도 받았어. 미안해, 수진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요? 제 이름이 법원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알면 어떡해요? 저는 신입사원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2주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427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되었죠. 재판장에는 20년 경력의 박미영 판사가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지영과 김정한 변호사, 피고석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 이철민, 그리고 수진과 그녀의 변호사 홍길동이 앉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정한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증거 제1호 피고 김민수와 박수진의 7개월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0건. 증거 제2호 피고들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사진 47장. 증거 제3호 피고 김민수가 박수진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 영수증 15건. 증거 제4호 피고들의 공동 여행을 입증하는 호텔 예약 확인서 및 항공권 6건.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공개될 때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오기도 했죠. 민수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으며 현재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한 상태라고 변론했지만 7개월간의 체계적인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는 피고 박수진은 25세의 사회초년생으로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잘못이지만 주도적 역할은 기혼자인 김민수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빠가 이혼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라는 수진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그녀 역시 적극적인 가해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변론 후 법정을 나서는 민수와 수진의 모습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그날 저녁 SNS에 업로드되었죠. 배우자 및 불륜 상대의 당황과 혼란.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민수와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테크솔루션에서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사팀 김 차장이 민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죠. 민수 씨, 이번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차장님,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회사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소문이 다 퍼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고객사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휴직 처리하고 상황을 지켜보죠. 민수는 그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월급 700만 원이 끊긴 것이죠. 수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그녀에게는 회사가 전부였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야, 수진이 진짜 대단하다. 기혼 남자랑 7개월씩이나 100만 원짜리 목걸이도 받았다며? 돈 맛을 제대로 본 거네. 불쌍한 건 부인이야. 선생님이라는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수진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회식 자리에는 아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에서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소송 사실을 알고 경기도 안산에서 올라왔죠. 이 XX야. 어떻게 기혼 남자랑 이런 짓을 해?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킬 셈이야? 어머니의 손찰싹이 수진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이게 불륜이야.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법정에서 위자료 물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수진의 아버지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더 이상 서울에 있으면 안 돼. 한편 민수는 집에서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였고 친정 부모님은 수시로 전화해서 화를 냈습니다. 김민수, 우리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8년을 함께 살면서 정도 없어? 장인어른의 호통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울고 있어. 민수는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학 동기들 단톡방에서도 누군가 소송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민수야,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법정까지 가게 됐다며? 심각하네. 지영이 참 좋은 여자였는데. 왜 그랬어? 민수는 단톡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민수와 수진은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하지만 예전과 달리 분위기는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찍혀서 눈치만 보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매일 야단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휴직당했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함께하자고 했잖아요.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현실이 닥치니 예전의 달콤한 약속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이런 일을 벌였나 봐. 그럼 저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함께 미래를 꿈꾸자고 했던 남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었죠. SNS와 뉴스 보도를 통한 여론 폭발. 운명의 순간은 두 번째 재판일인 5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날따라 법원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SNS에 재판 일정을 공유했던 것이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민수와 수진의 모습을 여러 명이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고 오빠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죠. 그 영상은 일시간 만에 틱톡에서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정의로운 시민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오빠라고 부르네 키읔키읔키읔 뻔뻔함의 끝판왕.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진짜 디귿디귿. 부인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안타깝다. 저런 X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거임. 회사 어디야? 저런 애들이랑 같이 일하기 싫은데. 이 시간 후 누군가 민수와 수진의 실명과 회사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김호 37세 테크솔루션 과장, 박오 25세 테크솔루션 사원.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테크솔루션 회사 홈페이지에는 항해 댓글이 쏟아졌고 회사 대표 전화번호로는 하루 종일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 관리 제대로 안 하시나요? 불륜 직장인들 때문에 회사까지 욕먹게 생겼네요. 테크솔루션 대표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 주가까지 영향받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그날 오후 민수와 수진에게 동시에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지영을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지지가 이어졌죠. 상처받은 아내 저도 남편 불륜으로 이혼했는데. 지영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30대 직장맘 교사라는 직업 가진 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화이팅!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드뭅니다.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 높아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생활을 너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일 후 사건은 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사건을 다룬 영상을 올린 것이죠. 요즘 하시슈. 불륜 부부 법정에서 만난 썰. TXT. 30분짜리 영상은 하루 만에 2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버는 공개된 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분석했죠. 여러분, 이 남편 진짜 어이없어요. 와이프 생일날 다른 여자랑 부산 여행 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야근 때문에 생일 못 챙겨줘서 미안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인간이 맞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부인분 정말 불쌍하다. 8년을 저런 놈과 살았다니. 저런 XX 때문에 결혼이 무서워짐.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이트판 테크솔루션 불륜남 근황. JPG. DC인사이드 이번에 법정 간 불륜 남녀 실화냐? 여성시대 교사 부인 BS 불륜 남편 이혼 소송 현재 상황 정리. 각 게시글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는 수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급기야 일부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신문의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죠. IT 회사 과장, 신입사원과 불륜으로 법정 공방. 기사에는 구체적인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SNS에서 신상이 공개된 상태라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불안했고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요즘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을까 봐.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가장 친했던 대학 친구마저 이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재판 과정과 판결. 세 번째 재판이 열린 6월 3일 법원 앞에는 평소의 3배가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구경꾼들까지 몰린 것이죠. 법원 측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를 추가 배치해야 했습니다. 재판정안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지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죠. 박미영 판사는 개정을 선언하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지영 측에서는 민수의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세웠죠. 증인은 피고 김민수와 박수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경부터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점심시간에 둘이서만 나가는 일이 잦았고 김 과장이 박 사원을 보는 시선이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유난히 박 사원만 챙기고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불륜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회사 송년회 때 김 과장이 취해서 수진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 박수진은 사회초년생으로 상급자인 김민수에게 주도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측 변호사는 준비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제17호 피고 박수진이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새로 공개된 대화에서 수진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완전 대박 남자 만났어. 과장님인데 완전 잘생기고 돈도 많아. 결혼했지만 부인이랑은 사실상 끝난 상태래. 진짜? 불륜 아니야?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어.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야. 이 대화는 수진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자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뻔뻔하네. 민수는 증인석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마가 씨였던 것 같아요. 지영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수진이도 젊은 나이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7개월간 매일 거짓말하면서 후회는 언제 하셨나요? 저를 바보로 만들면서 즐거우셨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4주 후인 7개월 1일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박미영 판사는 차분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혼인 중 제3자인 피고 박수진과 7개월간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가정 경제에 대한 허위 보고를 통해 불륜 상대에게 고액을 지출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따라서 피고 김민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수진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는 타인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 박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의 50%인 1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총 1억 8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말, 법적 책임과 사회적 압박 속 감정 정리. 판결이 나온 후 일주일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테크솔루션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회사 이미지 실추와 업무 환경 저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해고가 결정되었죠.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IT 업계가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태에서 어느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IT 업체의 절반도 안 되는 연봉으로 취직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처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했죠. 수진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험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정식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녀에게는 더 가혹한 처사였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창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마저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요. 수진은 결국 고향인 경상도로 내려가 부모님이 하시는 작은 식당을 도와야 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서울에서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이죠. 한편 지영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받은 1억 8천만 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언니, 이제 정말 홀가분해 보여. 친구 정미가 말했습니다.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지영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고 학부모들도 용감하게 잘 해결하셨다며 응원해 주었죠. 소송 과정을 지켜본 다른 불륜 피해자들로부터 상담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 불륜으로 고민인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셨나요?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6개월 후 지영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공개되어야 비슷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SNS에서 화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됐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이후 법조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체계적인 소송 진행 사례로 여러 법무법인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죠. 김정한 변호사는 이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기 발달로 불륜 증거 수집이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지입니다. 지영 씨처럼 냉정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1년 후 민수는 지방에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작은 회사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빚을 갚아가고 있었죠. 과거의 영광은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연애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지는 고향에서 배달 음식점을 하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 생각은 할 수 없었죠. SNS에서 워낙 유명해져서 어딜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반면 지영은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었고 교직에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며 보람을 찾고 있었죠. 이 사건은 이후 테크솔루션 불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전국적인 화제가 될 수 있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교훈을 남겼죠. 법원 앞에서 플래시를 받으며 도망치던 그 남자 김민수.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8년 결혼 생활, 15년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적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건 전국적인 조롱과 1억 8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지영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많은 불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도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거짓말, 그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지며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잘못이 기록되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 그리고 불륜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 가정을, 한 인생을 완전히 파탄낸다는 무서운 현실 말입니다. 김민수와 박수진이 치른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반면 지영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도 충분히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